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69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600 조금 694일 차예요. 성공은 당신 것 43페이지예요. 43페이지에 맨 위에 두 번째 줄부터 할게요. 성공적인 사람들은 모두의 성공적인 사람들 모두의 비밀은 그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있지만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삶이 행복해지는 것에 모든 것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성공, 행복, 부자, 뭐 다 모든 것들의 그 비밀은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에게 모두 다 있지만 어떻게 의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의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할까요? 있는데 내가 있다는 사실로 내가 마음이 생기면서 몸이 생기면서 마음에 또 3살 이전에 쇼크가 와서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 가려져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하고 이거를 자꾸 해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먹구름을 해산시켜야 그 자체에 그냥 하늘, 빛이 있다는 거, 의식이, 에너지, 사랑이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본체, 근원이 의식이라는 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원이.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의식 자체로 맑고 순수하고 막 그래 있어요. 저 사람들도 그냥 움직이는 인형이에요. 근데 움직이는 인형이었는데 많이 걸렸어요. 제가 남편이라고 인형 이름에다 써붙였던 그 남편한테 많이 걸리고 또 주변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많이 걸리고 부딪히는 거였어요. 그러다 이제 의식 공부를 만나서 계속 신념을 찾아서 해결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 장에서. 근데 그게 다 순수하게 그냥 인형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로봇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해요. 소리가 나요. 막 움직이고요. 냄새도 맡아요. 눈으로 봐요. 이런 인형들이 막 각자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순수한 상태가 아닌 마음에서 쇼크가 와가지고 내가 뭔가 내 안에 순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는 게 탁 걸리잖아요. 같은 에너지가 있는 것에 탁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걸리게 해주는 저 인형, 말을 하고 소리를 내는데 내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걸리는 저 인형이 야 이거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형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찾아 들어가면서도 계속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야 나에게 기회를 준 사람이었고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인형이 나한테 일하면서 능력 발휘를 해라. 능력 발휘를 하지만 그게 삶이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의식 성장하는 거, 이 창조를 통해서 의식 성장하는 게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인형을 남편이라고 써놓은 이 인형을 장치를 놔두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어느 정도 조금은 이렇게 해결이 돼 가는데 밖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요거가 더 해결이 되고 또 하나 해결되면 또 해결할 게 또 있고 해요. 그걸 불편한 걸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인제 불편한 게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제 인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또 해결이 되니까 되게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불편한 부분들 있잖아요. 꼭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시면 원래 상태에 순수한 상태로 돌아간다. 근데 있는데 뭐요? 의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건 너무 내가 너무도 내가 마음이거든요. 내가 몸이란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라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자각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기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라는 인연과 살면서 기회가 있었던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 모두 알다시피 어떤 분야에 대단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으면 모르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들로서는 달리 존재할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식이 그럴 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식이 그냥 그렇게 원래 정해진 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저렇게 하는지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아가는 거는 내 마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마음이라고 이걸 알고 나면서 마음에서 마음이 내가 원래 진짜가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내 원래 본체를 가로막고 가짜가 진짜인 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의 나의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에요. 에너지. 의식과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이제 마음이 형성되면서 아주 내가 내 마음이야, 나는 마음이야 하고 완전 그냥 다 완전히 믿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좀, 고집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고집이 제가,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서, 오빠는 사고뭉치, 저는 착한 척, 그 다음에 동생은 고집불통, 이랬거든요. 근데 세 가지 다 같이 온 거예요, 그냥. 제가 제 생각에서 생각했던 거. 엄마가 특히 동생한테 고집불통이다 하면서 완전 진짜 고집이 세다. 으이구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 우리 막내는 고집이 센가 봐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하고 있었던 게 나잖아요. 내가 그걸 갖고 있는 거야. 엄마가 무슨 단어를 엄마라고 적혀져 있는 그 인형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 무슨 단어가 나오던 내 거가 아니면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가 고집이 세기 때문에 동생을 보고 고집 세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인형, 엄마 인형에서 고집이 세다라고 얘기한 거를 제가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또 제 건 거예요. 제가 고집이 세지 않으면 이거 안 받아오겠죠. 안 받아와요. 쟤한테 있지 않으면 받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랬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야단칠 일이 있어도요 절대 엄마 잘못했어 소리를 안 했던 거예요. 왜? 내가 왜 야단 맞아야 돼? 내가 왜? 이 고집이 굉장히 셌었어요. 근데 그게 고집이 셌더라고요. 엄청 고집이 센 거예요. 제가 하나 딱 이게 맞다 싶으면 끝까지 그거를 그냥 하지 그걸 절대 바꾸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마음이 형성되면서 마음의 최고점의 고집인 거예요. 의식으로 다 의식이 있는데 이 마음이 탁 자리를 하면서 그 마음에서의 최고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다 의식 안에서 200 이하와 포스와 파워를 올라갔을 때 175의 자부심,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 경계선에서 최고의 마음에서 이루어질 때 200 이하는 199.9999 여기까지는 마음이 주로 자리를 많이 하고요. 200부터 250까지는 마음 플러스 참나. 그죠? 500에서 600은 의식, 다음에 이 마음, 에고. 600 이상은 진짜 나.
참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마음에서만 막 놀고 있던 것에서 올라가는 어떤 그 계기가 그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내 생각, 고집은 뭐예요? 내가 끝까지 믿고 있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형성된 거. 그게 내가 3살 30개월 때 동생 낳았을 때 엄마는 나를 배신했잖아. 엄마는 나를 버렸잖아. 라는 것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려고 끝까지 믿고 있었던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냥 어제 무슨 수업이 있었죠? 그 명상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 시간에 다른 분을 이렇게 뭐 질의응답하고 하시다가 이제 다른 분 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해주시는데 저는 그 안내하시는데 제가 그걸 듣다가 제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 거가. 듣고 있으면서 제 거를 정리하는 거죠. 듣고 있으면서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게 아니라 듣고 있으면서 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무슨 강의 들을 때 내 거하고 접목시켜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제 거를 하는데 제 거를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깊이 있게 막 엄청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 거를.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맞아. 뭐지? 뭐지? 선생님이 저번 주에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다 그러셨어요.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 들은 것 중에서 이기는 게 아니야 탁 하시는데 그게 탁 꽂혔는데 핏 안 듣는 거예요. 들리긴 들었는데 들리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하죠. 들리긴 들었는데 하기 싫으니까 기억을 싹 안 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잡아서 깊이 있게 그거를 파고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가지고 깊이 있게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도 이제 그 명상을 이제 자격증 따는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치유사 이제 박사 석사 과정에 계신 분들 하고 그런데 어쨌든 거기 듣고 있다가 제가 이제 듣고 있는데 요새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좀 불편한 사람이 한 사람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 불편한 사람이 '내가 왜 그렇지? 걸리지?' 그러니까 왜 에너지가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따다다닥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 '왜 여기서 부딪히는 그 느낌이 있을까?' 계속 봤죠. '왜 같은 선상에서 부딪히고 있지?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답을 알겠더라고요. 원래 그냥 그 불편한 사람은 그 사람은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인형인 거예요. 말도 하고요. 움직이기도요. 먹기도 하고요. 막 있잖아요. 그냥 인형인 거예요. 저 사람도 그냥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인형이구나. 되게 많이 불편해서 '어떻게 하지? 야 이거 공부를 하니까 너 절로 가!' 이런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업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왜 하고 싶은데 그냥 아니까 못했을 때 "어이구 이 공부하니까 더 힘들어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 그러신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공부를 해서 머리로는 이해가 돼. 무의식에서는 하기 싫어. 그럴 때 인제 막 있잖아요. 알기는 알아. 하기는 싫어. 이럴 때 "아유 이거 내가 공부를 해 가지고 말이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인제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래 보니까 이거는 "절로 가!"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업이 되니까. 공부를 해 가지고. 근데 여기 무의식에서는 뭔가 이게 에너지로 이렇게 용납이 돼서 이게 팍 앉는 것도 안 되고 막 그런 갈등이 한 4일 정도 있었죠. 근데 한 5일 인제 5일 정도 딱 됐어요 어제. 5일 정도 딱 됐는데 저 인형은 저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인제 이기려고 하는 거죠. 어디, 어디 감히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어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조차도 이게 같은 선상에서 같이 자존심 싸움하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인제 알게 되면서 선생님이 막 수업을 막 하시는 중에 보면 이게 수업하시는 중에 '이기는 게 아니야.'라는 게 자존심과 자존심이 부딪혔을 때 그게 자존심이 막 이기려고 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거는 나 혼자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라서. 내 의식이 175에서 자존심을 막 내세우는 거잖아요. 내세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지는 게 싫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는 게 싫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서 속에서 지는 거를 절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게 싫다. 그래서 제가 인제 어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내를 계속 해 주셨어요. 꽤 다른 시간보다 집중돼서 막 해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내 거를 보면서 '내가 지는 게 싫구나.'라는 걸 저는 인제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또 공부해 주신 게 인제 접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같이. 그래서 '지는 게 싫어?' 그래서 막 적어 봤죠. '지는 게 싫다.' 그럼 지면 어떻게 되는데? 싫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지면 싫다. 근데 지는 거, 졌을 때 어떻게 될까? 지면은 '나는 버려지는구나. 오빠하고 동생한테 지면은 엄마한테 버려지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면 나는 죽는 거구나. 지는 건 죽는 거구나.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서 밑으로 이렇게 재맥락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뭐 명상 선생님 수업 듣다가 선생님한테 공부했던 거로 제 맥락은 또 인제 공부했던 거로 막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가 아니라 아직 계속 이 죽음이라는 거 두려움에 아직 벌벌 떨고 있는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의식은 죽지도 않아요. 이기지도 않아요. 지지도 않아요. 의식은 지고 이기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지고 이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판단 분별하는 거죠. 그 신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판단 분별하면서 비난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나랑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내 기준으로 뭔가를 다 이제 내 기준으로 해서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통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랑 다르면 '왜 저러지?' 하면서 저는 그냥 나랑 다르면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비난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쟤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하는 거. 그것도 아직은 쪼금 그게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 봐요. 비난하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비난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인제 스톱하려고 하는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이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있었던 이 마음에서 하고 있는 이 작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쨌든 제가 이 두려운 거를 좀 어느 정도 또 어제도 또 한번 보고 나니까 제가 제일 또 센 것 중에 하나 지기 싫다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지기 싫다라는 거를 지기 싫어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공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가고는 있는데 의식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더. 이걸 내려놓고. 그러면 더 커지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계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한대로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한대로 수입이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거에 한계를 갖고 막고 있었던 것이 175 지기 싫다. 그래서 나는 꼭 이겨야 된다.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음에서 하는 거지 의식 원래 본체의 참나는 이기고 지는 것도 없고 그냥 자체로 그냥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거를 찾아서 제 맥락을 밑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왜 맨 밑으로 가면 정답은 버려질까 봐 버려져서 죽을까 봐가 맨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답은 씨앗은 버려지고 죽을까 봐가 있는 거에서 그냥 이 줄기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제대로 이해가 되면서 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경험을 해본 것을. 그래서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 때문에 의식이. 그래서 모두 알다시피 어떤 분야에 대단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한다. 그들이 존재하는 식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의식이라는 거를 의식하지 못했을 때 원래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면 알려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무의식대로 하는 거죠.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거. 무의식대로 하게 되면은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좋아진 비결을 제대로 안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너무 복인 게 의식 아카데미 선생님은 성공도 했다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험을 사업에 실패한 경험도 하셨지만 의식이 각성이 되어서 깨어나시면서 뭔가 신념을 찾아서 달라지시면서 각성이 굉장히 많이 되시면서 그러시 수업 시간만큼은 내가 각성이 되어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각성돼 있었다는 거는 내가 나를 보는 입장에서 그쵸? 의식이 엄청나게 달라진 입장에서 이걸 얘기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식을. 그래서 무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수업에 이렇게 안내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났다는 거는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명상하라라는 책도 보면 스승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스승을 만나기도 너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의식을 바라보고 있고 의식이 상승되는 거를 본인도 의식 상승, 그다음에 우리도 뭐예요? 삶의 목적이 의식 상승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목적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그걸 벗어나신 분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분을 만나는 거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제 맥락을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안과 박, 어디서 찾을까? 안이 어디 있고 밖이 어딜까요? 어디서 찾을까요? 네.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잔해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지만 막상 원인을 제대로 짚어주지는 못합니다. 원인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원인은 의식 안에 그냥 의식에서 그 의도에서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원인을 제대로 짚어줘야 되는데 의식에서 의도가 어떻게 되었느냐에서 거길 짚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야?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는 행동, 방법, 결과를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꾸준하게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럴 때 또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꾸준하게 만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의식이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나의 의식이다. 내가 꾸준하게 끝까지 성공하겠다는 거.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의식인데 의식이 뭐예요? 그 사람의 태도,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그 의식 안에 있는 거예요. 의도.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책들에서 그냥 뭐예요? 잔해로 했던 거. 이래서 원리를 이해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단체와 강연 계약을 했는데 그곳의 대표는 강연 입장권을 다 팔지 못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100% 성공하지 못할 일이라면 저는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대표에게 안심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가 그러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강연장에는 입석밖에 남지 않았고 강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면에서 알고 하는 일은 뭐든 어긋나는 법이 없고 심지어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는 그 점을 알고 있다는 완벽한 확신이 내면에 있고
자신에게 결과는 이미 명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의도가 파워, 사랑으로 하고 있을 때, 사랑으로 하고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있다는 것에 완벽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확신이 내면에서도 있고 그냥 그 결과가 이미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사랑 파워가 있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의도가 사랑이라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나를 믿는 거, 믿음과 사랑이 같이 있죠. 그럼 명백해진다는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감정들, 느낌 안 좋은 것들, 그런 안 좋은 느낌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명백해지고 확신해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그 시점에서 세계 최고층 빌딩 건립이라는 발상을 후원하기 위해 뭉치자고 합의한 순간부터 이미 뭉치지 않은 순간 뭐예요?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수업을 듣다 보면 우리가 이미 상상한 것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미 상상한 건 이루어지는데 내가 믿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우리가 시간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간 지연 현상과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떠오르긴 했어. 내가 이런 예쁜 아파트를 나는 살 수 있어. 아니면 여행 가서 엄마하고 뭔가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걸 느꼈어. 에너지에서 벌써 의식에서 했어. 그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기간이 내가 얼만큼 믿고 그냥 당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해서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그냥 편안하게 행동만 하느냐. 근데 저도 갑자기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그저께 내가 왜 이러고 전화를 안 하지? 전화를 막 돌렸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전화가 안 와요. 두 사람이. 그러면은 또 뭐예요? 뭔가 했어. 그럼 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에도. 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 인형이 저쪽으로 전화를 하거나 뭔가 반응을 했는데 저쪽에서 막 반응이 나와. 그럼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또 하면 돼요.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이렇게 해보면 돼요.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래요? 막 반응하고 있는 게 나를 무시하나? 뭐지? 상대방이 반응 없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서 형성됐을 때, 마음이 형성됐을 때, 그 신념, 뿌리에서부터 자라온 것들이잖아요. 느낌, 감정, 생각들. 이거 계속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끊임없이 해결을 해야 그게 해결을 하면서 믿음이 내가 진짜 신념이 없어지면서 그 자체의 그대로 사랑과 믿음이 생겼을 때 이 기간을 그냥 기간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냥 진짜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데 저도 그게 그렇게 살짝 뭐가 남겨있고 그거를 그렇게 믿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필요했어요. 왜? 안 믿고 있어서. 안 믿고 있어서. 신념 해결하는 그 시간만큼 내가 지연을 시키더라. 신념은 내가 이제 무의식에서 부정적인 신념 있잖아요. 안 믿는 거. 이거를 해결하는 내가 이거를 찾아서 해결하는 그것만큼의 지연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편한 것들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공했다. 다 된다. 상상한 건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 진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만나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책도 그냥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것도 들어주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요, 불편한 게 뭐가 있는지 내가,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불편한 것들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불편한 것들을 한번 잘 보세요. 주변에 느껴지는 것들. 그걸 깊숙이 파고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부딪히는 에너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다 해결도 오늘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내면을 보시면서 내면을 봐야 돼요. 밖을 봐서는 헷갈려요. 밖을 보면 절대 헷갈리더라고요. 내면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느끼는 게 뭘까? 저 인형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게 뭘까를 반드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 토요일 날 서울에 또 수업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라도 서울 못 오시는 분들은 또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6시